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주에 세 번째 산행이자 마지막 산행을 일요일날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밤에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 하천에 물 내려가는 거 보니까. 자, 지금 이 시간이 1시간쯤 다 돼가는데 지금 수온주는 한 33도 정도 가리킵니다. 산에 가면 체감 온도는 한 37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새로운 곳에 한번 왔습니다. 큰 절벽은 아니고 큰 산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산에 작은 절벽인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와보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자, 오늘 산은 전체 산은 한 200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절벽은 한 200까지는 안 올라가도 될 것 같고, 산의 방향은 정남과 동남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산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황구가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도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산에 올라간다고 보니까 입구 쪽에 절벽 안에 동굴 같은 게 있길래 황구가 한 궁금해서 한번 가보자 싶어서 오니까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무당들 기도하는 그런 곳 같습니다. 재단도 쌓아놓고 이 부처님도 있고 막 그러네요. 동굴이 얼만큼 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안쪽에도 있는데 지금 뭐 후라시가 없으니까 저기는 쉴 공간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네. 이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서늘하고. 사람 발자국도 있는 거 보니까 뭐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불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죠. 별거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덥기는 덥네요. 시작과 동시에 땀이 비오듯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라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새로운 장소로 한번 왔으니까 기대밤 설렘밤으로 한번 갑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작은 절벽의 난간에 올라왔습니다. 도라지가 있나 싶어서 지금 살펴보는데 뭐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살모사 한 마리, 그리 큰 건 아니고 중급되는 한 마리가 비던데 이 산에도 뱀이 많은 모양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 크진 않는데 어린 것보다 조금 더 큰 도라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에도 도라지가 있다는 걸, 이 자원은 있다는 걸 지금 표시된 자원이 있다는 것은 일단 확인됐습니다. 자, 더 큰 어미들이 있는지 저 위로 올라가면서 상층부 절벽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야, 완전 정글입니다. 정글. 이런 걸 헤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더딥니다. 계속 갑니다. 자, 황구가 좋은 길로 가려고 하다가 일부러 이 가시덤불 속에 절벽이 있길래 이거 살피면서 찾아가려고 지금 이 안을 계속 지금 살피고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 가시덤불 아래. 자, 저기 굵은 긴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야, 드디어 찾긴 찾았습니다. 자원이 있기는 있죠. 자, 이제 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려오니까 싹대가 길기는 긴데 별로 굵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금만 싹 훑어보고 이것도 어리거나 중급이면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 절벽 아래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은 절벽 사이사이에 도라지가 있는지 살피면서 올라가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네요. 진짜 덥습니다. 자, 계속 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야 하는 본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 난간에 이런데 도라지는 있을만한 자리인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올라오면서 어린 삭대들은 한두 개 보이던데 지금 큰 삭대들은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저 절벽 상층하고 저 난간 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이 지금 흙이 보시죠? 밀리는 게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일단은 조심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갑니다. 자, 올라오니까 하늘이 유난히도 파랗습니다. 가을이 오는 게 느껴지죠? 하늘은 가을 같은데 황구는 아프리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덥네요. 자,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갑니다. 자, 이 절벽 상층부에 오니까 이 굵은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고 여기 이 나무하고 이 밤나무 같은데 밤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하고 여기 있는 참나무하고 두 군데다가 로프 세팅해 가지고 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황구가 40m 로프를 저기 중급의 참나무에다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으니까 요 아래 절벽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꽤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덥네요. 자, 연장통 차고 휴대폰 가방도 찾고 빠루도 찾고 다 준비됐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자, 로프가 저 위에서 출발해서 한 15m 내려와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절벽 난간인데, 야, 이런 난간 쪽에는 도라지가 있을만한 자리거든요. 경사하고 방향하고 다 좋은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상당히 특이하네요. 이런 데 도라지가 없다는 것은. 올라오면서 저 아래쪽에는 도라지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럼 이 상층부에도 있는데 이쪽은 손 탔을까요? 전혀 안 보입니다. 올라오면서 절벽 중턱에 맥주 캔 같은, 커피 캔 같은 게 버려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가는 흔적은 있는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 같은 데 캤으면 바위가 무너진 흔적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보이거든요. 일단 도라지가 있을 만한 저런 난간 자리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은 저 아래로 한 20m 아래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좌측 우측을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자, 저 위에 있다가 로프가 한 10m 더 내려왔습니다. 이 아래 절벽 난간에 오니까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저기 하나 보시죠. 7시 방향에. 자, 저기 중급 이상의 삭대 2개가 하나 있습니다. 절벽 갈라지는 바위 같은데 통백일지 갈라진 바위일지는 일단 내려가 봐야 됩니다. 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있기는 있네요. 아유, 황구는 오늘 헛걸음인 줄 알았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로 내려가 가지고 제 통력일지 알지는 일단 가봐야 되니까 저까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라지 임대 와서
로프를 고정시켰습니다. 자, 굵은 삭대가 자 여기 있습니다. 야, 진짜 멋지네요. 이 아랫도리는 생각보다 굵거든요. 이 바위도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바위라 합니까? 이거 그 구들땅처럼 갈라지지 싶은데 일단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좌우로 가는 긴 툭수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 몸뚱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 묻는데 이게 얽어지냐 안 얽어지냐 그것이 관건이죠. 얽어질 것 같은데 일단 빠루가 한번 제껴 보겠습니다. 좌우로 가는 긴 턱수는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야, 큰 바위 하나 제끼고 이거 제끼려고 하니까 이 전체가 다 무너질라 해가지고 황구가 살살살 제끼면서 겨우 뽑아냈습니다. 도라지는 황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하지요. 자, 그래도 엄청난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기 시방 잘랐는 거 있으니까 저거는 요 아래 턱하고 저 위에 턱하고 올라가면서 한 3군데 정도에 심어주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멋있기는 멋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도라지가. 자, 이제 다시 올라와서 도라지는 저기 봉지에 샀습니다. 사고 로프를 우측으로 한 10m 이동해가지고 저 두 개 작은 그 참나무에 세팅했습니다. 요 아래로 한 번 더 내려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저 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이제 좀 덜 덥습니다. 황구 티가 다 흠뻑 젖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강 해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이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한 10m 내려오니까 지금 이 아래쪽으로는 도라지가 안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지금 도라지가 안 보이는데 도라지가 어딨냐면 저 위에 난간에 저쪽에 도라지 삭대하고 시방이 하나 있거든요. 저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 요 옆쪽에 요 숲 안에 도라지 시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쪽에서 올라갈 수는 없고 로프가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우측으로 한 5m 더 이동해야 저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로프를 세팅했으니까 이 아래 일단 내려가서 요거 확인해보고 저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프가 저 위에서 이 턱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낙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우측에는 도라지가 안 보이고 이 좌측에 한번 보시죠. 저 가시덤불 속에 도라지 시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저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 오니까 여기 긴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삭대는 그래 굵지 않은데 요거는 한번 살살 틀어보고 이것도 어리면 다시 묶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밑에도 하나 있네요. 아, 요 옆에도 같이 있습니다. 도라지는 따로따로 있을 건데 일단 요거 한번 살펴보고 요거는 어리면 다시 묶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삭대가 두 개 있네요. 한 개 누워서 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한구가 못 봤습니다. 요거니까 보이네. 자,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덤불 속에 벌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이런 데 들어올 때도. 자, 일단은 삭대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삭대가 두 뿌리가 아니고 한 뿌리입니다. 이 안에서 만나네요. 흙을 파보니까. 자, 이것도 상당히 기대되는데 조심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 굵진 않는데 중급 이상, 중급쯤 되는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자, 대충 깼습니다. 이 한 단계 완벽히 힘듭니다. 자, 빨리 요 도라지 챙기고 아까 저 시방 많이 달려있으니까 여기 메워가지고 요 시방을 여기다가 좀 뿌리고 다시 저 위에 올라가서 저쪽에 있는 도라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놓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조금 전에 아까 저 중턱에서 도라지 하나 보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높이 타고 내려온 김에 이쪽 아래 난간까지 마저 보자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지금 이쪽 난간의 턱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라지는 안 보이고, 저기 한번 보시죠. 저 중턱에 한시 방향에 저기 굵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것까지 해서 한 두세 개 되거든요. 저쪽으로 올라가서 저 도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 보니까 여기 굵은 삭대가 하나 있는데 이 도라지 삭대가 겹가지를 올려가지고 지금 이게 삭대가 4개입니다. 원 삭대는 1개거든요. 근데 상당히 굵습니다. 요거 조심해서 채취해보고 이거 하고 오늘 산행을 대충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가는 턱수 1개, 2개, 3개, 그 다음 이 옆에 거 위로 가는 턱수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몸통만 나오면 되는데, 몸통도 한 반 넘게 나왔거든요.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야, 도라지가 멋지긴 멋진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야, 저 위로 잔뿌리가 많으니까 저거 살리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 크진 않는데 그래도 중급 이상의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보고 그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힘도 하나도 없고 진짜 덥습니다. 빨리 도라지 챙기고 정리해서 올라가는 걸로 합니다. 이제 다시 올라와서 로프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야, 진짜 딥니다. 온몸이 오시고 뭐고 흠뻑 젖었습니다. 벌써 정남 쪽이니까 해가 일찍 뜨고 일찍 지잖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이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하산하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 한 5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내려올 때 비가 쏟아져 옵니다. 아까는 많이 오던데 이제 차에 오니까 좀 덜 오네요. 자,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쪽에는 비가 제법 옵니다. 이 비가 처음 올 때가 노면이 가장 미끄럽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보다는. 그러니까 이때는 속력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속도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내 차량의 컨디션이나 내 타이어의 마모 상태 이런 것까지 확인하셔가지고 차량을 운전을 해야 되겠죠. 타이어 마모가 심한데 이 고속으로 달리면 자빠지거든요. 자, 황구도 속도를 지금 한 80km, 100km, 120km 달리다가 지금 80, 70 정도로 줄였습니다. 좀 천천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것이 오늘 황구가 절벽에서 가져온 첫 번째 도라지입니다. 이거 완벽하게 갠다고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굵지는 않는데 멋지기는 상당히 멋집니다. 65 뭡니까? 65병입니까? 6.5리터 담금주병에 담금하면 엄청 멋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 황구가 오늘 첫 번째 도라지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도라지입니다. 이게 아까 오늘 첫 번째 그 떡돌 있잖아요. 그거 제끼면서 빼낸 도라지인데 이것도 잡미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게 잘린 게 아니거든요. 다 캤는 건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흰색 뿌리란 것은 이게 최근에 난 뿌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거죠. 이것은 아주 오래된 원 몸통이고 저 옆에 가는 검은 툭수는 그렇고 그 다음에 흰색 뿌리들은 최근에 나온 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래 한 2, 3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연식은 아까 도라지나 이거 도라지나 다 최하 50년씩은 돼 보입니다. 진짜 멋지네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이번 주에도 그래도 비 오는 가운데서도 한 3번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뭐 한낮에 산에 가니까 진짜 완전 반 죽습니다. 낮에 산에 도착할 때 수온주가 12시 반쯤 됐거든요. 그때 한 33도 됐는데 산에 가서 느끼는 온도는 한 30한 7, 8도는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황구가 원래 산행하기 전에는 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오늘 아침 점심을 안 먹고 산행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가는 거라서 가기 전에 황구가 그 콩국수 한 그릇을 국물까지 다 먹고 왔거든요. 산에 가니까 와 몸이 완전 부대껴 가지고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에서 애먹었습니다. 위장에 내용물이 있으면 이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장이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량의 산소가 위장 쪽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산에서는 최고의 심박수와 최고의 산소 흡입량이 들어와서 몸이 작동하는데 산소를 분당 한 150, 200리터를 빨아당기면 이 위에도 일부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배가 당기고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니까 몸에서 자꾸 제어를 시킵니다. 그래서 몸이 잘 안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처음에는 해먹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몸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고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에 갈 때, 처음에 갈 때 그 무녀굴 같은 거 있잖아요. 무당들 기도토 같은 거 왔는데, 황구는 뭐 그런 거 그렇게 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런 걸 봐도 그렇게 뭐 별로 느끼진 않는데, 여러분들 기약하신 분들은 그런 음침한 곳이나 아니면 폐가나 이런 곳은 안 가고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당들이나 아니면 다른 집 제사에 그 고사떡이나 뭐 이런 제사떡 이런 것도 먹어도 귀신 신다는 말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산에서 좀 안 좋은 것은 기가 약하신 분들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황구는 그냥 영상 찍는다고 그냥 보았는 건데 이 기가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뭡니까 상해집이나 뭐 폐가나 흉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무당들 기도터, 무녀굴 이런 것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거는 뭐 그냥 황구가 그냥 조언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산에서 도라지도 물론 산에서 황구는 도라지가 저만큼 큰지 몰랐는데 갖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박스에 담아서 보니까 꽤 큽니다. 이 근래 지금 산행에서 큰 도라지들이 오니까 이 술병이 큰 거 그러니까 당금주가 10리터 넘어가면 병값 술값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제 당금할 때 보시는 것이 용천 125 16리터 병인데 저거는 병값 술값만 해도 10만원이 넘었거든요. 거의 11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소장도 있지만 저런 게 자꾸 오면 이 황구도 당금하는 게 굉장히 또 뭐 없지 않아 부담도 됩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저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왔는 그 도라지도 긴 것은 뭐 한 45병, 그 6.5리터 병이나 아니면 더 긴 병에 담금하면 되지만 그 넓게 퍼진 도라지 저게 꽤 크거든요. 저걸 어디 담금할지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하산하면서 뜨끔하더라고요. 허리 쪽에서. 보니까 이 말벌한테 한방 쏘인 것 같습니다. 이 모기한테 물린 거하고 벌한테 쏘인 거 틀리거든요. 모기한테 물리는 것은 조금 부었다가 어느 정도 치우지만은 벌한테 쏘인 것은 이게 금방 안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꼬마 상설벌이라도 이게 뗀뗀해지면서 며칠 가거든요. 몸이 좀 그러니까 벌 쪽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많이 막 발진도 일어나고 막 붓고 이러는데 산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황구 같은 경우는 산을 많이 타기 때문에 아직까지 황구가 장수 말벌한테 쏘여 본 적이 없는데 다른 말벌들한테는 뭐 한두 방 쏘여도 뭐 괜찮더라고요. 오늘도 그냥 아플 때만 따끔하길래 아 이거 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계속 빨리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황구가 그다음에 벌집이 있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벌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쏘인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허리 쪽에 여기 지금 한 방 쏘인 건 요거는 좀 이게 웃는 게 좀 큰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말벌 같고 그 다음에 목 뒤에 한 2방 쏘였는데 요거는 붙는 게 그래 붙진 않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작은 말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방 정도 쏘인 것 같습니다. 한구는 뭐 벌을 별로 안 타니까 뭐 벌한테 쏘여도 그냥 따끔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오늘 산행지가 절벽에 양지 바르고
가시덤불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는 벌집이 거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이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데, 워낙 덥고 습하고 막 이러니까 모기도 많죠, 거미줄도 많죠 이러니까 지금 뭐 다른 거 살모사 같은 것도 올라가면서 봤기 때문에 그런 뱀도 신경 써야 되고 거의 벌은 있다고 황구는 예상했습니다. 말벌 그 장수 말벌은 아니면 다른 말벌은 뭐 한두 방 쏘여도 뭐 괜찮다 생각하고 계속 전진했는데, 그것도 뭐 별 탈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 뭐 괜찮은 거는 황구가 한 2년 전에 절벽에서 추락한 건 한 적이 있거든요. 수직 직벽은 아닌데 지나가면서 추락을 하면는데 한 20m 추락하면서 어깨 쪽에 부상을 좀 입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가 산행을 하다가 꼬마 상살벌 집을 한번 건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황구가 한 30방 정도 쏘여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깨 뭐 벌한테 쏘여서 좀 아린 거는 있는데 어깨 아픈 거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독이 그래도 약으로 치료가 되구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산행하실 때 오늘 같은 거 보면 그 최고의 심박수와 최고의 산소 흡입량이 오면 우리 몸은 자율신경하고 중추신경이 충돌합니다. 자율신경계하고 중추신경계가 충돌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충돌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최고의 부하가 걸리고 이러면 몸에서는 자동으로 그 중추신경계에서는 황구는 계속 가자 밀어붙이잖아. 그러면 자율신경계에서는 넘어가면 몸이 오버페이스 돼가지고 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자율신경계에서 조절을 합니다. 못 가게 부하를 걸거든요.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중추신경계에서 충돌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충돌하는데, 교감신경은 더 잘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목욕하기 위해서 또 제어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거든요. 두 가지의 신경계가 충돌하고 두 가지의 호르몬이 충돌합니다. 그것을 기량작용이라는데, 그런 기량작용이 되면 몸이 면역력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체온이 한 39도까지 올라가서, 오늘 같은 경우 황구가 절벽에서 하산할 때 엄청나게 덥고 목이 그 벌한테 쏘이면서도 막 내려왔는데, 그때가 바로 기량작용이 작동한 때입니다. 몸이 자율신경계가 중추신경계가 충돌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충돌해가지고 그 몸이 서로서로 최고의 심박으로 가고 최고의 부하가 걸리면 서로서로 타협을 하거든요. 그때 몸이 최고의 그런 컨디션으로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불과 한 30분에서 한 30분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체온이 한 38, 39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39까지 올라가면 몇 걸음 안 걸어가면 바로 다운되어버린다, 몸이. 이렇게 기량작용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몸이 한 30분 정도 최고의 그런 부하를 걸면서 계속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몸이 엄청나게 큰 그 몸의 면역력이 증가하고 엄청나게 몸이 건강해지죠. 그런 상태에서 몸이 진짜 뜨거워질도록 뜨거워진 상태에서 39도에서 막 차로 치면 최고의 RPM으로 팡팡팡 막 가는 상태에서 목이나 벌 이런 게 있잖아요. 물어도 몸은 아무 그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최고의 지금 컨디션을 내가지고 몸이 최고의 부하가 왔을 때 몸이 최대한 반응해가지고 지금 몸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른 독이나 이런 것들이 침공하더라도 몸이 아무 그런 거 방어 다 하면서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량작용인데, 이 산을 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몸의 면역력이 한 5배에서 10배 증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암세포를 태우고 또 산이 그만큼 몸이 좋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황구가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 걸레 산행에서 뜻하지 않게 초대물 도라지를 꽤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니까 황구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